몇 년 전, 저는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산골 마을을 선택했죠.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펜션을 통째로 빌려 묵기로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유독 조용하고 조금은 기이한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었고, 그는 우리에게 밤중에 펜션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첫날은 마을 곳곳을 탐험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각자 맡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근처 마트에서 사오술과 간식을 먹으며 작은 파티를 열었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제일 겁이 없는 친구 지훈이가 소위 말하는 도시 괴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기묘한 경험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야기의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옛날 폐가에 가보는 건 어때? 사실 펜션 주인이 여기서 저녁에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흥미롭지 않아? 나머지 친구들은 처음엔 꺼렸지만 결국 술에 취한 기분에 발길이 이끌려 함께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 몇 개를 챙겨 펜션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숲길을 통해 폐가로 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으스러지는 소리나 갑작스런 바람 소리에도 모두가 흠칫 놀라며 긴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옛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몇 년은 좋게 방치된 듯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고 낡은 가구가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저마다 오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빈 방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이 덜컹거리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굳어버렸죠. 바로 그때 왠지 모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처로운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친구들 중 하나가 농담이겠지?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훈이가 내일 학교에 지각이라도 하려는 건가? 라며 문을 열어보자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패닉 상태에 빠졌고 도망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 발을 내딛자 순간 우리가 들어왔다. 방향이 아닌 낯선 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은 무언가에 저주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다시 길을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의 GPS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우리는 마침내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불빛의 주인은 펜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도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만히 웃으며 다가와 우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모두가 쉴 새 없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불빛을 비춰 우리를 다시 펜션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로 남겨두기로요.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의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펜션과 숲속 폐가에 얽힌 비밀은 아직도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는데 회사가 있는 도심 지역에서는 방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에 작은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다. 그 원룸은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음침한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건물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는 언제나 자정즈음에 시작되었고 마치 억눌린 비명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다른 세입자 때문인지 아니면 건물 구조의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민영이가 내 자취방에 놀러왔다. 민영이는 무속인 집안에서 자라 신령스럽고 예민한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나는 민영이에게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흥미를 보이며 그날 밤 내 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자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마자 예상대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영이는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심장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민영이는 눈을 감고 몇 마디 귓속말처럼 중얼거린 뒤 입을 열었다. 이 방에 무언가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머물고 있는 듯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민영이는 집에서 가져온 부적을 주며 방 곳곳에 붙여두라고 했다. 그녀는 매일 잠자기 전 간단한 제사를 지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말대로 부적을 붙이고 매일 잠시 동안 기도를 올렸다. 이상하게도 그런 행위를 시작한 뒤로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민영이는 가끔 내게 연락해 방 안에 그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몇 년이 지나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원룸이 있는 건물은 1980년대에 크게 화재가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내가 겪었던 소리의 정체가 그 옛날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사를 나가면서 나는 부적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그 방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민영이와 더 자주 연락하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한다. 비록 그때의 경험이 두렵기는 했지만 지금은 내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밤 일하던 중 늦게 퇴근하게 된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다. 이미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는 나 외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 피곤함에 지쳐 반쯤 감긴 눈으로 흔들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앞으로 한 중년 남성이 어두운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지나쳐 지하철 맨 끝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회사원인가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 고개를 들까 싶었지만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흥미가 동하긴 했지만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계속 그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옷은 일반적인 출퇴근 복장이 아니라 옛날 스타일의 꼭두각시 같은 옷이었다.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불편함을 느끼며 다른 칸으로 옮길까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신경 쓰여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계속 같은 정거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은 불길하게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 빌딩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곳을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몇몇 알려진 랜드마크를 보았지만 대부분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철 칸 안의 조명마저 희미해져 더욱 불쾌감이 들었다. 문득 가까운 차장 구석에 놓인 거울을 발견했다. 뭔가 원치 않는 것이 보일 것 같다며 피하고 싶었으나 미묘한 불안감에 시선이 끌렸다. 거울에 담긴 내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 뒤로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공포스러워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가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려는데 순간 소름이 돋는 한기와 함께 무엇인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소리는 희미하면서도 명확하게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고 혼란 속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다른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려다본 전광판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행선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내 더욱 두려웠다. 나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칸으로 이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문양이 새겨진 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현상에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간신히 머리를 돌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역명은 귀로였다. 발이 떨렸고 무의식적으로 귀로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역이지만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다급하게 출구 쪽으로 달리면 하는 현실감을 찾으려 했고 지하철 문이 갑자기 철컥 열리면서 나는 차가운 밤 공기에 휩싸였다. 주변을 보니 어딘가 알 수 없는 한적한 주택가였다.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 땀을 닦아내며 나는 마침내 내 귀에 속삭였던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돌아보지 말라고 속삭였던 소리가 의미하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 속 어딘가에 놓여있는 끔찍한 비밀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어쨌거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그 미스터리한 지하철과 라는 역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공포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